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형사 고소하시는 것도 좋은데요.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세입자분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전세 사기를 내가 직접 당했다면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너무 절망적이지는 않구나,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. 이미 계약해서 내가 이사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경매가 들어왔다는 통지가 오거나 또는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너무 깜짝 놀라시고 당혹해서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그런 심정이 되실 건데요. 그래도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경우가 있어요.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꼭 통지를 해줘야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 중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모르는 채로 그냥 살고 계시다가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걸 알고 나서 집주인 바뀐 걸 알게 되시거나 아니면 보험갱신하려고 보니까 집주인이 바뀌어 있더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통상은 그냥 별 문제 없는 집이라면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 사람, 새 집주인이 승계를 받기 때문에 기존에 받아두신 전입신고,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 집주인과 어떤 특약을 맺으셨어도 그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. 그런데 새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봤더니 백부폰인 것 같고 연락도 안 되고 이 사람 뭔가 의심스러워,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. 특히나 깡통전세의 경우에는 집 자체가 내 보증금을 담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자력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딱 보니까는 약간 바지사장 같은 사람이 자력도 없어 보이는데 집주인이라고 바뀌었어. 그런 경우에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. 우리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딱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6개월, 1년 지나서 이의 제기한다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. 통상 1, 2개월 안에는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시면 그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새 집주인이 좀 못 믿었다 그러면 전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나 여기 계속 못 살겠어요,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통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혹시 사전에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통지를 꼭 해야 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등기부를 떼보시는 방법 외에는 통상은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임차인에게 한 번 연락은 해줘요. 내가 이렇게 집 팔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집주인 이 사람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, 통지는 해주는데 전세 사기가 하도 만연하다 보니까 그런 통지를 안 해준 채로 바지 사장 같은 사람이 그냥 이름 딱 되어 있는 채로 그냥 계속 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리고 형사 고소하시는 것도 좋은데요. 형사 고소를 하는 부분을 대부분 뭐 고소해도 그쪽에서 배째라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더라 하면서 손 놓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지금 2023년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. 2, 3년 전만 해도요, 전세금 못 받게 돼서 고소하러 왔어요 라고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걸 왜 경찰서 왔어요, 민사 청구하셔야지 라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. 분명히 누가 봐도 사기친 것 같은 정황이 있는데 그 구조 자체를 그때까지는 수사기관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. 변호사들도 잘 몰랐고. 너무 대대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이제 2022년 7월경부터 TF가 구성이 되면서 전국 경찰청에서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. 그리고 형사 고소를 해야 내가 전세 사기라는 범죄 행위에 당한 피해자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. 그냥 가만히 계시면 현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형사 고소를 해서 만약에 얘네들이 공모해서 전세 사기를 벌였다 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그 사기 피해자로서 나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컨설팅 업자, 중개사, 전 집주인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5월 25일부로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. 이러한 특별법에 규제가 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꼭 형사 피해자로서 등록하시는 절차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세입자분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
수가 있어요. 하나는 내가 1순위라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, 또 하나는 내 앞에 근저당 같은 게 있어서 내가 1순위가 아니어서 대항력이 없는 경우.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분이라면 일단 보증금 다 받기 전에는 안 나간다 하고 이 집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근데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 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낙찰자가 나가세요 하는 순간에는 나가셔야 되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. 손해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도 우선 매수 청구권 이런 얘기가 특별법에 포함이 됐는데 직접 좀 낮은 가격에 이 집을 낙찰받는 방법도 있어요. 금액을 좀 싸게 낙찰을 받아서 살면서 또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이 빌라나 뭐 아파트를 괜찮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내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내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라고 하는 민사 절차 취하실 필요 있습니다. 판결문 받아두셔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경매 걸 수 있고요. 만약에 내가 이사를 여기서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도 꼭 가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. 뭐 직장이 옮겨졌다든지. 그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절대 잊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두시고 이사를 하셔야 대항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전세 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사실 이게 개별 사안마다 모두 다르고 처해 계신 상황마다 조금 솔루션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찾으셔서 간단히 상담만 받아보셔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절차들을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구체적인 상담 찾아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